이번에 자연스럽게 인지를 하고 있네요. 확인 눌러주시고 뷰의 비주얼 스타일을 다시 원상복귀 잡아주시면 이렇게 형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안쪽 내부 뚫린 것까지 보이시죠? 여기까지 이상 없으면 이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단계는 우리가 보강대를 세우도록 할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아래쪽부터 위쪽에 삼각형 보강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보강대 하기 직전에 필렛부터 부여하도록 하죠. 자세히 봐주시게 되면 필렛을 먼저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위쪽 삼각형의 형상의 보강대에서는 여기가 탄젠트하게 이어져 있고요. 자, 아래쪽에 여기 라운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랑 이거 삼각형 보강대 해놓고 원형 패턴으로 돌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형 패턴 돌리자마자 나오는 게 여기에 원테두리가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부여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필렛을 또 따로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작업 횟수를 줄이기 위한 것들도 있고, 앞에서 어떤 스케치가 저 필렛의 라운드를 토대로 이제 구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 먼저 필렛을 줘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부 부여해야 될 곳 먼저 부여를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D 모형 탭에 목깎이 클릭해 주시고요. 일단 큰 거부터 한번 부여하도록 할 겁니다. 자, 문제도면 봐주시게 되면 큰 라운드부터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는 간단하게 측정해 주셔도 되겠지만 계산으로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문제도면 봤을 때 지금 자세히 봐주시게 되면 여기에 두께값 봐주시고요. 여기에 두께값도 좀 봐주세요. 색상 좀 달리 가보도록 하죠. 파란색의 두께값, 그리고 마지막 연두색의 두께값. 얼핏 보면은 다 동일한 두께로 유지가 되면서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라운드를 안쪽에 3을 부여하도록 할 거고요. 그럼 여기서 부여되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게 안쪽 라운드 3, 그리고 여기 두께 아까 우리 6이라고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두께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위쪽도 6, 우리가 그렇게 이제 모델링을 진행해봤고, 여기도 6이란 뜻인데, 그럼 여기 밖에 라운드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통해서 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 계산을 통해서 구하는 공식이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됩니다. T1 벽면의 두께, T2 라운드의 사이의 두께, T3 다음 벽면의 두께, 이 세 개의 두께가 같다라고 하게 되면 토탈 T라고 봤을 때, 안쪽에 있는 라운드의 그 두께값을 더하게 되면 바깥쪽 라운드가 된다라는 식으로, 어찌 보면 반대로도 응용할 수 있겠죠. 바깥쪽 라운드에서 T값 빼면 안쪽 라운드.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몸체에서는 이게 3, 이게 6. 그럼 3 플러스 6 얼마? 9. 그래서 9라는 라운드 값을 부여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반지름 값은 일단 9로 주시고요. 모서리는 여기와 여기에다가 부여해 주시고 적용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떨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 반지름 값은 3만큼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클릭. 방금 여러분들이랑 이제 여러 번 작업 안 하고 한 번에 작업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될 거고, 반대편도 여기 두 부분. 그 다음 하는 김에 안쪽도 주도록 할까요? 하나, 둘.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아랫부분 셋. 그건 라운드 그 웨이에서 한 바퀴 뺑 돌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해 준 게 좀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단면도 내리는 거 잠깐 설명드려보도록 하죠. 뷰에서 여기 단면도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역삼각형 눌러주시고요. 반단면도 클릭. 그 다음에 정면도에 해당되는 XY 평면 선택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후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단면 처리가 된 형상을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요거는 진짜로 자른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를 확인해 볼 때, 또는 모델링 할 때 간혹 쓰기도 할 텐데 내부가 좀 선택하기 힘들 때, 그럴 때 사용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면도
뷰큐브의 정면도 보기 영역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봐주시게 되면 두께값이 동일하게 유지된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잘 해주시고요. 이 단면도를 해제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역삼각형 눌러주시고 단면도 뷰 종료 클릭. 그럼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생성할 보강대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아래쪽은 우리가 리브를 이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D 모형의 2D 스케치 시작 클릭해 주시고 정면도에 해당되는 평면 찍도록 하죠. XY 평면. 그 다음 여기에서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뷰의 비주얼 스타일을 와이어프레임으로 돌려주시고요. 스케치 탭에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은 밑판의 위쪽 모서리에다가 마우스 얹고 마우스 옆에 자동 구속 조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일치 조건 클릭하고 수직하게 얹어서 클릭 후 ESC. 일단 선은 위쪽에서 놓을 수 있도록 두셔야 됩니다. 치수 측정해 보도록 하죠. 치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해 봐주시면 7이라고 등장하네요. 그럼 그 7이라는 치수를 요 선과 옆쪽 모서리까지 사이 거리 값으로 부여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요거는 너무 올라가지 않게끔만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끝났으면 뷰의 비주얼 스타일을 다시 모서리로 음영 처리 돌려주시고 3D 모형 탭에 리브 클릭. 그리고 나서 리브의 스펙은 아래쪽 요거 스케치의 평행. 프로파일은 방금 여러분들이랑 그렸던 계곡선 찍을 거고요. 처음 찍었을 때 미리 보기가 등장하지 않으면 이거 방향 2로 바꿔줬을 때 지금처럼 미리 보기 보이시죠? 방향은 대칭, 두께값은 여기 사이 거리값 측정해 보도록 하죠. 회전 단면도의 두께 측정해 봐주시면 4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께값 4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작성이 되는 부분이죠. 참고로 지금 하려는 게 일단은 봐주시게 되면 보강대를 다 생성을 할 겁니다. 지금 표현하는 여기 한꺼번에 다 생성을 하고 심지어 구멍까지 다 뚫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우측면도에 해당되는 평면 기준으로 대칭 목살을 갖다 옮겨 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대편 다시 또 작업할 필요 없이 한쪽에만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못깎기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 반지름은 이만큼 주시고요. 그 다음 이것까지만 추가하도록 하죠. 클릭, 클릭, 확인. 그럼 이렇게까지만. 여기. 자, 여기는 라운드를 2씩 주면서 부여를 했는데 흔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질문 가장 많이 나와요. 라운드 4만 주고 2 주는 이유. 문제도면에 반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걸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강대 삼각형 위쪽에 해당되는 형상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보시게 되면 이번에 작업 스케줄을 어떻게 갈 거냐. 가장 먼저 여기에 생성된 보강대부터 생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3개로 원형 패턴 배치를 이용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여기서는 삼각형 형상인 걸 알아볼 수 있는데 여기랑 여기 나와 있는 게 어떻게 삼각형 형상으로 알아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세히 봐주시게 되면 여기의 형상과 여기의 형상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 와중에 이거 봐주셔야 되죠. 선, 표현 방식. 그냥 단순하게 이걸로 추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저 옆면에다가 우리가 보강대의 단면을 그리려고 하게 되면 평면을 생성해 주셔야 됩니다. 평면의 역삼각형 눌러주시고 이번에 어떤 걸 써볼 거냐면 2개의 동일 평면상의 모서리 클릭. 그리고 첫 번째 기준은 요거 모서리 접선을 가지고 찍어 줄 거고요. 두 번째는 살짝 돌려서 뒤쪽의 접선 클릭. 그러면 두 접선과 일치하는 평면이 하나가 생성이 될 겁니다. 이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2D 스케치 시작 클릭.
방금 작성한 평면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돌아 누웠으면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다가 구속 조건을 좀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형상 투영 클릭해 주시고 여기 모서리 클릭, 여기 실루엣 모서리 클릭, ESC. 잘 못 보신 분들은 요거 두 개 선택한 거니까 잘 찍어봐 주시고요. 이상 없으면 내부가 잘 보일 수 있게끔 뷰의 비주얼 스타일을 와이어프레임으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 스케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클릭해 주시고 위쪽에서 클릭, 대각선으로 좀 삐집고 들어가게끔 요 내부 형상으로 클릭, 수평하게 이동해서 클릭, 요거 그 다음 닫아주세요. 지금 너무 못생기게 그리긴 했는데 요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조건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선 클릭해 주시면 수직선으로 떨어지게끔 잡아주시면 완료가 될 거고요. 우선 위쪽 형상부터 구속 조건 주도록 하죠. 접선의 조건 줄 거고요. 원호와 선의 접선. 그 다음 ESC 일치 조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치 조건은 선에 만나는 꼭지점과 형상 투영으로 빼놓은 이 원호 클릭해 주시면서 잡아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자동 구속이 안 들어갔나 보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컨트롤 Z 그리고 요거 살짝 드래그 보게 되면 이렇게 조정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일치 조건 클릭해 주시면서 클릭, 클릭 강제로 부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일치 조건 여기 끝점 원호 클릭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잘 클릭하셨으면 한 번에 성공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을 찍도록 하죠. 여기 근처에 그냥 찍어주시고 ESC 일치 조건 주도록 할 텐데 선과 점의 일치 다시 한번 형상 투영한 요 선과 요 점의 일치 그럼 두 선에 일치되는 점 하나로 인해서 교차점이 되겠죠. 치수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연장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지금 파란색에 해당되는 여기서 자를 대고 샤프나 펜으로 그럼 여기서 만나는 교차점 생기겠죠? 교차점에서 앞쪽까지의 거리값 빨간색 부분 측정해 봐주시면 2라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2라는 값을 이 교차점에서부터 옆면 사이의 거리값으로 부여해 주시면 지금처럼 이 두 가지의 선은 완전 구속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혹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삐집고 나와 있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수평선 드래그 위쪽으로 조금 살짝 올려주시면서 빠져나가지 않게끔만 잡아주시고요. 여기까지 진행하시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패곡선의 스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3D 모형 탭에서 돌출 클릭 그리고 프로파일을 지정해 주시고요. 대칭 잡아주신 다음에 두께 값은 문제 도면에서 이 부분 측정해 주시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래쪽 작성했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4라고 떨어지고 있네요. 그러면 두께 값은 4만큼 주시고 접합의 확인 뷰의 비주얼 스타일을 다시 모서리를 음영 처리 돌려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떨어질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작업 평면 위에서 오른쪽 클릭 가시성으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모형 탭에서 목깎이 클릭해 주시고요. 반지름 2라고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셨으면 여기도 모서리 클릭, 클릭, 확인까지 눌러주시면서 하나 더 추가로 이렇게 부여해 주시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원형 패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원형 패턴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창이 뜨실 거고 이번에 피처 선택해 볼 거는 돌출하신 거, 그 다음 목깎이 하신 것까지 두 개 잡아주세요. 회전축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회전축은 이 원통의 형상 한번 클릭하도록 할 거고요. 개수는 우리가 3개 배치해야 되니까 3. 그런데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가게 되면 동등 간격으로 3개가 배치가 되죠.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여기에 꺽쇠 2개짜리 한번 클릭해 봐 주세요. 그럼 지금처럼 확장이 될 겁니다. 배치 방법의 증분으로 잡아주시고 위쪽에 각도를 90으로 입력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증분의